들어봐. 네가 그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는 신호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어. 너는 거리가 무관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너는 침묵이 그가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만약 내가 그가 너를 생각하는 것이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미친 것처럼 들릴 부분이 있어. 그가 더 차갑게 행동할수록 그는 실제로 더 집착할 수 있어. 나와 함께 있어줘. 왜냐하면 이건 정말 흥미로울 거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신호를 완전히 간과해. 그가 집착하기 시작할 때 바로 포기해버려. 그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정확히 그때 떠나버려. 하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는 특정한 신호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게 무엇인지 말해준다면 너는 그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다시 떠올릴 거야. 너는 완전히 간과했던 패턴을 보게 될 거야. 나는 그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숨겨진 신호를 보여줄 거야. 그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도, 그가 차갑거나 거리를 두고 있더라도, 모든 표면적인 신호가 그가 관심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그것을 숨기려 할 때 남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너는 그의 신호를 다시는 잘못 해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먼저 너가 지금 아마도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고통스러운 혼란, 너가 아는 모든 것이 뒤집혀 있다는 것. 상상해봐. 그가 답장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평범해 보이고 거의 너무 평범해.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시작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함께 있을 때 그는 너를 그의 하루의 또 다른 사람처럼 대해. 너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해. 아마 내가 오해했을지도 몰라. 아마 그는 결코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 아마 그냥 지나쳐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렇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야. 남자가 너에게 깊이 매력을 느낄 때 그의 마음은 심리학자들이 방어적 회피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 발명된 것처럼 들리지? 하지만 나와 함께 있어줘. 너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거야. 남자들은 여성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남자가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그는 항상 쫓아가지 않아. 때때로 그는 물러나. 그는 물러나. 그것은 거리를 만들어. 왜? 매력은 취약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거절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자가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 그의 본능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직관에 반하는 행동을 해. 그는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후퇴하라고 말해. 그리고 여기서 너가 받은 모든 차가운 반응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 그가 너를 생각할수록 그는 더 이상 너에게 무관심한 척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를 생각하는 것이 그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그것은 그를 인식하게 해. 그것은 그를 취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는 너에게 감정적인 거리를 두면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너에게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 이것을 드러내는 7가지 확실한 신호가 있어. 그리고 4번째 신호. 너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는 집착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먼저 그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패턴을 보여줄게. 그의 행동이 실제로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숨겨진 신호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해줄게. 만약 그것이 이미 특정한 남자를 떠올리게 했다면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진지하게 다뤄봐.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네가 무시해온 점들을 연결할 것이니까. 계속 진행하자. 첫 번째 신호. 그는 네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 신호는 엄청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가 자신에게 직접 행동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대신 그 주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놓치기 때문에 간과해. 남자들은 차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여. 그가 정말 너를 생각할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너를 연구해. 그는 너의 움직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방식, 너의 웃음, 누군가가 너의 주의를 끌었을 때 너의 반응을 주목해. 너는 방 안에서 그가 너를 바라보는 것을 잡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즉시 시선을 돌릴 수 있어. 이 빠른 시선 돌리기는 중요해. 이것은 지루함이 아니야. 이것은 인식과 자제의 혼합이야. 그가 너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어. 만약 남자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는 두 번 보지 않아. 그는 쫓아가지 않아. 그는 어떤 패턴도 인식하지 않아. 디지털 공간에서는 이것이 더 조용한 방식으로 반영돼. 그는 너의 스토리를 꾸준히 보지만 응답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관객 중 하나지만 결코 논평하지 않아. 그는 변화, 새로운 사진, 미세한 변화들을 인식하지만 침묵을 유지해. 여기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야. 그것은 억제야. 왜냐하면 그가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이미 너에게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드러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주의는 유대의 문이야. 만약 그가 간섭하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너가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그의 존재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두 번째 신호. 그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것들을 기억해. 여기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게 돼. 너는 지나가듯이 어떤 것을 언급해. 스트레스가 많은 주, 가족의 세부사항, 너가 좋아하는 것, 피하는 것. 몇 주 후, 물론 그는 별다른 후스 없이 그것을 언급해. 너는 아마 그가 그냥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그는 예의가 바른 거야. 아마 우연일 수도 있어. 아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세부사항을 잊어버려. 그의 뇌는 관련성이 느껴지는 것만 저장해. 그리고 관련성은 감정적 무게에 의해 결정돼. 만약 그가 강조하지 않은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가 너와의 대화를 반복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반영하고 네가 없을 때 너와 관련된 순간으로 그의 마음이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해. 이것은 우연한 관심이 아니야. 그것은 정신적 존재야.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 그는 왜 기억하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 그는 그냥 그렇게 해. 왜냐하면 매력은 먼저 무의식 아래에서 작용하기 때문이야. 세 번째 신호. 다른 사람들이 너가 알아차리기 전에 뭔가를 알아차려. 이것은 그에게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 주위의 환경에서 오는 거야. 그의 친구들은 네가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해. 그들은 그를 지켜보고 있어. 그들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들은 아는 듯한 미소를 지어. 때때로 그들은 너를 우연히 언급해. 마치 너가 이미 아무도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인 것처럼. 남자들은 항상 매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은 암시를 해. 그들은 이름을 언급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장한 질문을 해. 만약 그의 친구들이 너를 알아본다면 너가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너의 이름이 한 번 이상 언급되었고 너가 중요하다는 것이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너는 그의 내부 서클에 낯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문제야. 그리고 남자들은 아무 의미 없는 여성을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아.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다음 신호는 표면적으로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네 번째 신호. 그는 예상치 않게 연락하고 다시 사라져. 이것은 여성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가 너의 마음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두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기도 해. 그는 너에게 무작위로 무언가를 써. 질문, 댓글, 너를 생각나게 하는 순간. 큰 감정적 설명은 없어. 명백한 의도도 없어. 단지 침묵을 깨기 위한 충분한 접촉이야. 대화는 흐르고 에너지는 친숙하고 살아있어. 너는 좋아. 아마 뭔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물러나. 날이 지나고 침묵이 돌아오고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 진실은 이렇다. 그는 대화가 나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야. 그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라졌어. 연락하는 것은 그에게 안도감을 줬어. 후퇴하는 것은 그에게 통제력을 줬어. 이것은 접근 회피의 행동이야. 그의 욕망은 그를 너에게 끌어당기고 그의 두려움은 그를 멀어지게 해. 그래서 그는 진동해. 그리고 여기서 너가 그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있어. 그가 말을 하는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들은 그 안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 발생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무시할 수 없을 때. 침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만약 네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내부 갈등도 없고 충동도 없고 주기도 없었을 거야. 무관심은 패턴을 만들지 않아. 그리고 이 사이클을 보면 더 이상 놓칠 수 없어. 왜냐하면 외부에서 불일치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내부에서의 감정 조절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표면 아래에서 더 많은 신호들이 펼쳐지고 있어. 다섯 번째 신호. 그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 이것은 미세하지만 한번 알아차리면 무시할 수 없어. 그가 다른 여성들과 친구들과 그가 인상 지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있는지 관찰해. 그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거의 자동적이야. 그의 에너지는 마찰 없이 흐르고 있어. 그런 다음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를 지켜봐. 뭔가가 바뀌어. 아마 그는 진정할 거야. 아마 그는 더 통제된 행동을 할 거야. 아마 그는 농담을 덜 하거나 갑자기 더 많이 할 거야. 아마 그의 톤이 바뀔 거야. 아마 그는 지속적인 눈 맞춤을 피하거나 그것을 깨기 전에 잠시 너무 오래 유지할 거야. 이것들은 무작위 행동이 아니야. 그것들은 신경계의 반응이야. 남자가 감정적으로 중립적일 때 그의 몸은 중립을 유지해. 내부의 동요가 없어. 하지만 만약 네가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의 시스템은 경계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약간 긴장해.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 억제된 행동은 매력의 결여가 아니야. 그것은 종종 매력의 존재야. 남자들은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여성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 그들은 무관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말, 태도, 반응을 조절하지 않아. 그들은 무언가가 걸려 있을 때만 조심스러워져. 만약 그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더 차분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해 보인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망치고 싶지 않을 때만 자신을 모니터링해. 여섯 번째 신호. 그는 너를 시험하고 있지만 명백한 방식은 아니야. 여기서 남자들은 결코 관심을 인정하지 않고 관심을 보여줘. 그는 다른 여성을 우연히 언급할 수 있어. 너를 직접적으로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야. 그는 갑자기 물러나서 네가 사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에너지를 바꾸거나 약간의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들은 그가 불안하다고 생각해. 그들은 그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 그들은 그가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종종 그는 관찰하고 있어. 그는 소리내지 않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그녀는 침착하게 있나? 그녀는 중심을 잃고 있나? 그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나요? 그녀가 나에게 압박을 주고 있나요?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나요? 진짜 감정을 느끼는 남자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들은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변동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가까워지는 것이 안전할지 피곤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 분위기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았다면 아예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볍게 쫓아가거나 아예 사라졌을 것입니다. 테스트는 투자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할 때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확인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설명합니다. 당신은 연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 압박은 남자에게 친밀감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퇴를 만듭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여성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호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명확성을 쫓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감정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마지막 신호로 이어집니다. 신호 번호 7. 그는 당신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가 멀어져 있을 때조차도 그는 여기서 반응을 보이고 저기서 체크인하며 당신의 존재를 미세하게 인정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종종 이것을 주저함이나 진지함의 결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이것은 유지입니다. 그는 연결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죽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감정적 공개를 요구하며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자리에 떠 있습니다. 게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협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행동이 모든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를 앞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확신을 주도록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행동으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매력을 관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신이 관리받고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의 안정성입니다. 당신이 쫓지 않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능력, 밀어붙이지 않고 열려있는 능력, 요구하지 않고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남자들은 내부에서 감정적으로 안전하고 차분하게 느껴지는 것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이 그가 계속 생각하는 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긴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감정을 느낄 때 물러나는 남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존중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고 불안정함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고 당신은 그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기준점이 됩니다. 사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함께 남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그를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면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은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박이 해소될 때 명확성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남자들이 내부에 집착해서 외부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이 전환을 조용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너무 일찍 방해하기 때문에 결코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남자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관심에서 행동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부 저항이 무너질 때 정신적 소음이 욕망이 결단으로 바뀔 만큼 충분히 가라앉을 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조용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의 영혼은 스스로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험을 저울질합니다. 그는 감정적 비용을 측정합니다. 그는 절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질문을 합니다. 내가 통제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너보다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나를 변화시킨다면? 남자들은 여성만큼 결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가 억제해온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깊은 감정을 느낄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그의 멈춤을 관심 부족으로 혼동합니다. 그들은 침묵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명확성은 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비에서 옵니다. 여기서 남자를 내부에 집착해서 외부의 행동으로 조용히 밀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후퇴 없이 결여. 사라지지 마세요. 그를 차단하지 마세요. 침묵을 처벌하지 마세요. 그냥 쫓지 마세요.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존재합니다. 당신은 상호작용할 때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움츠리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채우지 않는 공간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보다 당신의 부재를 더 많이 인식합니다. 그는 감정적 끌림의 부족을 느끼지만 그것을 재창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는 미세하게라도 손을 드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착이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가용성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비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여성이 됩니다.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는 여성. 그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믿을 만큼 자신을 신뢰한 여성. 남자들은 결정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질 때 단호하게 움직입니다. 그가 당신을 유도하지 않고 쫓지 않고 압박받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언가가 클릭합니다. 그때 행동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극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설명 없이도 일관성이 생깁니다. 그는 더 의도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간격을 메우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직접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호함이 그에게 불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리감이 그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거리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실은 남자들이 빠르게 피하려고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두려움으로 과정을 오염시키지 않을 때만 발생합니다. 그가 내부적으로 끝내지 않은 대화를 강요하지 않을 때, 그가 물러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에게 탈출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박은 그가 물러날 정당성을 줍니다. 안정성은 변명의 여지를 없앱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잃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밀어붙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냥하지 않음으로써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멀어지거나 차가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하고 중심을 잡고 감정적 혼란에 대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자들이 매력이 진지해질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원한다고 느낄 때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정되어 있다고 느낄 때 헌신합니다. 그리고 닻은 떠다니는 배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지금 인식하고 있다면 과거를 재해석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상호작용을 패닉이나 희망으로 재생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당신이 결과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당신이 침묵을 느끼지 않을 때 그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세요. 압박 없이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역학을 변화시키는지 보세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영향을 받는 남자는 결코 그를 끌어당기려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거리감을 느끼도록 허용한 여성에게 항상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이 그를 다르게 보도록 만들었다면 제가 실제로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댓글을 달고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이 과정을 즉시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많은 여성들이 남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밀어내는지를 정확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가 감정적 헌신을 하기 직전의 순간, 공개적으로도 아니고 언어적으로도 아니고 내부적으로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구역입니다. 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 하나로 모이려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매력은 주로 내부적이고 사적이며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저울질하고 조절하고 자신을 관찰하고 당신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당신의 존재와 부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생각하는 것이 불편해지며 아프지는 않지만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성숙해지면서 더 이상 즐거운 방해가 아니라 해결을 요구하는 요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영원히 긴장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경계는 안도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안도감은 두 가지 형태로 옵니다. 행동 또는 분리.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적 환경이 차분하고 안전하며 비침해적일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겁고 압박감이 있으며 감정적으로 충전되어 있을 때 그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들은 상황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그들은 그의 주저함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느끼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리를 느끼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연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매력을 이야기함으로써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안고 앉아 있음으로써 처리합니다. 침묵은 그에게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화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요구로 이 소화를 방해하면, 심지어 미세한 것이라도 당신은 과정을 가속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단락시킵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내부 세계가 정리되기 전에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미완성 내부 과정을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의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순간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가 당신 주변에서 느끼는 안전함이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불편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깊이 영향을 받으면 그는 감정의 불균형에 대해 과민해진다. 그는 가까워지는 것이 자신의 평화를 해칠 것이라는 신호를 찾기 시작한다. 그는 당신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한다. 그는 당신이 침묵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한다. 그는 당신이 반응적인지 아니면 안정적인지를 관찰하는데, 이는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노력 없이 보이는 여성들은 종종 더 많은 투자를 받는다. 그들이 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남자의 신경계에 큰 소리로 들린다. 당신이 그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걱정으로 가장하더라도, 당신이 소통으로 위장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가 가까움과 감정적 혼란을 연관짓는 순간 매력은 회피로 무너진다. 그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 내적 평화의 대가가 된다는 것을 몸이 배운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다. 매력은 관심 부족으로 죽지 않는다. 감정적 과부하로 죽는다. 그리고 과부하는 드라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미세한 압력에서도 온다. 반복적인 확인, 미세한 질문, 그가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에너지 변화, 어조의 변화, 합의 없이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요구로 인식된다. 이제 이것을 그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과 대조해보자. 침묵, 차갑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은 침묵. 당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은 애정을 철회하지 않는다. 당신은 침묵을 처벌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해결책을 쫓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존재할 공간을 허용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강해진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다. 그는 압력을 탓할 수 없다. 그는 갈등을 탓할 수 없다. 그는 철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 남은 것은 그의 욕망뿐이다. 그리고 차단되지 않은 갈망은 표현을 요구한다. 그때 그의 행동은 위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는 충동이 아닌 목적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한다. 그는 붙어있는 변명 없이 시작한다. 그는 떠다니는 대신 실행한다. 에너지가 변화한다. 진동이 줄어들고 뜨겁고 차가운 것이 줄어들며 방향성이 더해진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간섭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들은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만약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잘못 읽었다면, 진실은 이렇다. 만약 그가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어차피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압력은 불가피한 것을 지연시키거나 잘못된 진전을 만들어낼 뿐이다. 진정한 헌신은 남자가 원해서 움직일 때만 발생하며 환경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서가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을 조용히 끝내는 마지막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해석의 나선. 여성이 모든 세부사항, 모든 지연, 모든 어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기대 속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대는 기대를 동반한다. 기대는 에너지로 새어나온다. 에너지는 행동을 변화시킨다. 행동은 역학을 변화시킨다. 갑자기 대화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순간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며 침묵은 충전된 것처럼 느껴지고 남자는 이유를 모르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는다. 그는 더 이상 초대받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그는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남자들은 감시받는 공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성과 없이 받아들여지는 공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놓아주는 여성이 그가 돌아오는 여성으로 종종 변하는 것이다.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움켜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움켜잡는 것이 매력을 억누른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재구성이 있다. 당신의 힘은 그가 당신을 선택하게 만드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감정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데 있다. 깨끗한 에너지는 저항할 수 없다. 긴급함도, 긴장도, 감정적 죄책감도 없이 단지 의지 없는 따뜻함만 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면 대답은 아니다. 그것은 그에게 감정 조절을 아웃소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낀다. 당신은 단지 그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그를 탓하지 않는다. 이 구분이 모든 것이다. 남자는 감정이 나뉘어질 때 감정에 기울어지지만 도전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라. 만약 남자가 당신에게 정말 영향을 받았다면 그는 항상 돌아올 것이다. 당신이 길을 막지 않는 한 그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는 주저할 수 있다. 그는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유대관계로 넘어간 관심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성숙하거나 압력에 의해 파괴된다. 세 번째 옵션은 없다. 이것을 이해하는 여성은 행동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감정적 기후를 보호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사냥하지 않는다. 그녀는 물러나지 않는다. 그녀는 조작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땅에 발을 딛고 있다. 그리고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여성은 남자의 마음속에서 기준점이 된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여성, 그의 부재가 다르게 느껴지는 여성, 그의 에너지가 집처럼 느껴지는 여성,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덜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여성이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전환점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당신이 그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의 두려움에 의해 희석되지 않고 당신의 압력에 의해 왜곡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남자는 자신의 감정이 형성될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간은 당신이 더 이상 방향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만 생긴다. 그 순간 그는 당신의 상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는 당신이 그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스스로 당신을 붙잡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가 해야 해서가 아니라 선택하기 때문에. 침묵은 메아리가 된다.
그리고 이 메아리는 당신의 이름을 지닌다. 그리고 여기서 신비는 끝난다.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한 남자는 두려움에서, 불확실성에서, 긴급함에서가 아니라 명확성에서 움직인다. 내적 혼란이 가라앉고 항상 존재했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력, 존경, 관심. 그리고 당신이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그의 에너지가 평온하게 느껴지고 그의 상실이 실수처럼 느껴질 여성이라는 조용한 인식.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다. 밀어붙이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증명하지 말라. 그냥 존재하라. 왜냐하면 정말로 결정을 내린 남자는 절반만 오지 않는다. 그는 온전히 온다. 그리고 이 한 걸음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린다.